얘들아 빅뱅 우주로 한번 볼게요. 빅뱅. 얘들아 빅뱅이라는 게 큰 뱅이라는 게 폭발이라는 뜻인 거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큰 폭발이니까 대폭발 우주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빅뱅 우주론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 도대체 이거를 왜 우리가 따르냐? 그게 궁금하잖아, 맞지? 너희들 그 봐봐 이거 봐, 얘들아. 지금 그 태양이 이렇게 있어. 아, 태양 말고 이렇게 할게. 외부의 별이야. 외부에 있는 별이라고 볼게, 얘들아. 외부에 있는 은하에서 날라온 별인데 이 별에서 빛이 나왔나? 나오죠. 이때 이 빛을 분해시켜 봤더니 우리 되겠지? 왜 이렇게 되냐면 생각해봐봐. 얘가 실제로 빛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주변에 이렇게 할게. 여기 별 근처에 있는 고온의 기체를 할게요. 근처에 있는 지금 뭐 별이랑 매우 가깝게 있는 뭐 고온의 기체를 할게. 고온의 기체는 얘들이 어떻게 돼 있어? 뭐 수소, 헬륨 있으면 이게 들떠서 안 들떠 있어? 들떠 있지, 맞지? 들떠 있으면 얘들 이온이 될 거고, 이온이 돼 있으면 다 잡아당길 거고, 맞지, 얘들아? 그럼 잡아당길 때 이 두께만큼 에너지 방출 안 방출해? 방출하죠. 이때 스펙트럼을 갖다 대면 빛을 흡수하지, 맞지, 얘들아? 근데 얘가 빛을 흡수했을 때, 얘들아, 얘가 지금 우리가 이 빛을 다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매년마다 지날 때마다 이 빛을 봤을 때 이 빛이 놀랍게도 여기가 얘들아 빨간색 쪽이고 여기 파란색 쪽이잖아, 맞지, 얘들아? 여기가 빨간색 쪽, 파란색 쪽 스펙트럼이. 근데 점점 이 빛이, 이 방출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이 에너지가 떨어져요. 봐봐, 얘들아, 이 두께가 도대체 왜 있냐면 얘들마다 다 고유한 두께가 있어, 없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틈 사이에 얘들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이 두께가 생긴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이 두께가 똑같은 원소기 때문에 이 두께가 똑같은데 이 똑같은 두께가 뒤로 밀렸지. 두께 똑같아, 얘들아. 이 두께가 똑같은데 밀렸어. 그 말은 뭐야? 얘들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 부르는데 과학자 이름 도플러가 찾은 효과라 볼게요. 그래도 그 구급차가 왔을 때 가까워지면 구급차 소리가 어떻게 들려, 얘들아? 매우 빨리 들리지, 맞지? 삐용삐용 소리 들어봐. 그럼 가까이 올 때 삐용삐용 빨라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자 여기 뭐 차가 있어. 구급차야. 구급차 이렇게 우리한테 달려와. 자 처음에 빛이 아니라 그 소리를 삐용삐용 소리를 앞으로 보냈지. 일단은 소리도 음파도 파동인 거 알지? 파동. 그치? 근데 얘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소리가 점점 진동수가 짧아져. 진동수가 많아져, 안 많아져? 앞으로 오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겹쳐지지. 겹쳐지면서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지게 들려, 낮게 들려요? 진동을 많이 한다, 얘들아. 어때? 소리가 높아지게 들려요. 이해했으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올 때는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아지는 현상을 바로 도플러 효과라 불러. 똑같이 빛도 적용될까 안 될까? 빛도 적용돼, 파동이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빛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 지금 고온의 기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빨간색 치우친다는 것은 멀어지는 뜻이야. 만약에 얘가 이 빛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쳐서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워지는 거야. 한마디 우주가 수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걸 누가 관측에 성공한 줄 알아? 바로 허블의 우주 망원경할 때 그 허블이야. 허블이 실제 이걸 발견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되게 싫어했어. 왜 싫어했는 줄 알아?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좀 어때? 이상하잖아. 모순적이고, 맞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예전에부터 그 뭔가 이 세상은 완벽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말을 믿진 않았어. 근데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그 허블의 천문대 혹시 들었어? 천문대더라? 천문대 와서 천문대 와가지고 얘가 허블이 도플러 효과랑 도플러 효과 친구 있어. 친구가 도플러 애가 있는데 걔가 말했던 이 논리랑 그리고 실제로 관측한 걸 보니까 정말로 매번 똑같은 고온의 기체를 봤는데 실제로 매 순간마다 에너지가 떨어지나 떨어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따르게 되게 된 거죠. 원래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는 항상 정지해 있다. 정적 우주론이라 해가지고 얘는 실제로 우주가 멈춰 있다라고 가정을 내리고 막 연구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을까? 아니면 성공했을까? 실패했어. 우주는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허블이 증명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우주, 팽창 우주를 따르고 있는 거야. 왜?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얘들아? 자, 근데 이건 어때?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럼 봐봐. 시간이 계속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주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예측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돌려보면 과거 돌려보면 점점 원래 그 전보다 더 작겠지. 맞잖아. 우주가 팽창한다면서. 그럼 팽창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우주가 더 작았다는 뜻일까 컸다는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거를 연속적으로 한번 계속 수렴해봐. 계속 무한대로. 우주가 어떻게 됐지? 처음에 초창기 때? 한 원점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했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팽창했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럼 시간이 돌려볼수록 결국 우주는 한 점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놀랍죠? 그죠? 근데 얘는 그럼 왜 터졌냐? 봐봐.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질량은 모아봐. 어때? 충돌수가 어떻게 돼? 충돌수가. 얘들아, 지금 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물체를 한 점으로 모이면 충돌수가 어떻게 돼? 충돌한 숫자. 그치? 그러면서 모든 질량이 어떻게 될까?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 모아봐. 충돌 증가하지. 온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충돌수가 증가하면 마찰이 엄청 더 증가하겠지. 그럼 점점 시간이 돌릴수록 초창기 때 어떻게 됐을까? 초창기 때 에너지로 다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한 점에서 봐봐 얘들아, 한 점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모든 질량을 한 점에 모이면 어떻게 돼? 중력이 어마무시하겠지. 공간이 엄청 휘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간이 엄청나게 휘어져 있는데 계속 모으다 보면은 질량이 다 붕괴 안 붕괴? 붕괴하지. 질량이 다 붕괴하면서 중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면서 빵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엄청나게 온도 높은 이 조 단위의 온도로 인해 가지고 폭발 때문에 우주도 결론적으로는 열도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뭘 할 수 있다 배웠지 우리한테 쌤한테? 그치. 에너지의 본질대로 우주의 공간도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팽창하는 거지. 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빅뱅으로 터졌다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실제로 이게 빅뱅 우주를 맞으려면 정말로 너희 그 수소와 헬륨이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질량배가 3대1 나왔다 했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한 점에서 터졌다 했을 때 우주가 커짐으로써 봐봐. 근데 우주가 커짐으로써 다시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사방으로 일을 잘 나가기 위해서 질량으로 변환돼요. 이게 왜 그러면 봐봐. 아까서 말했지. 너희들 엄청나게 가까워지면 충돌수가 증가하니까 질량이 다 붕괴한다고. 그럼 질량이 붕괴하면서 에너지 됐지. 반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질량을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안정되기 위해서 실제로 다시 질량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때 이 최초로 만들어진 질량이 바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되더라. 그 바로 전자와 쿼크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최초의 기본 입자예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 너 8번 적어볼게. 138억 년 전 매우 무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뭐가 터졌다?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너는 생각해봐봐. 우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팽창 우주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찾아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한 점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한 점이 모이면 얘들아 어떻게 돼? 에너지가 커지지. 그래서 빵 터졌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이때 너희들 그 최초로 생겨진 물질이 전자 쿼크인데 생긴 이유는 말했지만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에너지가 더 잘 나가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에너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열이 에너지잖아. 그 열이 잘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쿼크와 전자 쿼크가 실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질량이라는 존재는 얘들아 자연스럽게 식어 안 식어? 식죠. 복사로 나가잖아. 맞지? 열이. 자연스럽게 질량을 만들어서 더 열이 더 잘 나가는 형식으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우주가 더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 얘들아 공간이 지금 일을 하는 상태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잖아. 얘들아 초창기 때 열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을 해. 근데 얘를 멈추려면 또 반대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가 배웠지? 빠르게 변화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속하고 있지. 관성으로 가고 있죠. 관성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더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쿼크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너희들 봐봐. 우주가 더 팽창함으로써 쿼크 얘들아 쌤 뭐라 했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핵력이 작동하는 물질이 있지. 맞지? 그래서 이 쿼크끼리 얘들아 뭉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양성자는 업쿼크가 2개, 업쿼크는 한 개당 플러스 3분의 2고 다음 쿼크는 한 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거 이제 합치면 몇이야? 총 플러스가 1이죠. 2개. 맞지?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죠. 이렇게 양성자가 플러스 1이 돼요.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라 불러요. 프로톤. 그리고 중성자는 뉴트론이라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거 들었죠? 중립기어가 그 엄마 차부터 보면 N 적혀 있는 거 먼저 있어? 뉴트럴. 그 약자야. 뉴트론. 자, 중성자는 실제로 반대로 보면 돼. 반대들아 반대. 다음 쿼크가 2개 있고 업 쿼크가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반대가 돼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합치면은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0이죠. 이렇게 해서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왜 만들어졌냐 갑자기? 전자 쿼크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들아 전자와 양성자끼리 그러니까 전자와 이 쿼크끼리 붙으려고 하면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전자 쿼크가 붙을 수 없는 이유부터 말해줄게. 쿼크끼리 얘들아 핵의 힘이 훨씬 세요. 우리 우주에 4가지 힘이 있어 얘들아. 중력, 전기력과 자기력 합쳐서 전자기력. 나머두 개가 바로 약한 핵력, 강한 핵력. 핵의 힘이 있는데 핵의 힘은 이 쿼크가 일으켜.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쿼크끼리 먼저 붙게 돼요. 왜냐면 쿼크가 제일 힘이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돼요. 책 볼게 얘들아. 최초로 쿼크 전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 3개씩 묶여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하필 3개예요? 이거 볼게. 왜 하필 양성자는 쿼크 3개, 중성자 쿼크 3개냐? 근데 이거 아까 배웠는데 빛은 3가지를 다 섞으면 완전 하얀색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RGB 빨강, 초록, 파랑이지 맞지? 근데 모든 빛을 합성하면 하얘지지. 이유는 뭐야? 밝아보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밝아지지 맞지? 자 얘들아 봐봐. 놀랍게도 쿼크도 종류가 같은 업쿼크, 다운쿼크를 할지라도 각 쿼크마다 색깔에 따른 색깔처럼 쿼크마다 각자 성질이 달랐던 거야. 놀랍게도. 근데 얘들 볼게. 이 업쿼크 2개에 RG가 있고 다운쿼크에 업쿼크에 R 빨간색, 파란색이 있고 다운쿼크에 초록색이 있다 이렇게. 그럼 3개 어떻게 되냐면 묶여요. 이리에 핵력이 작동해. 봐봐. 핵력이 작동하는 원리가 쿼크가 항상 종류가 다른 게 있어야만 작동한다는 거를 이것도 과학자 찾아내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거 연관성이 뭔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원리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 이거 밝혀낸 사람 노벨상 타요. 얘들아. 진짜 노벨상 타고 싶답니다.
뭔가 빛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가 원인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불명이야. 그래서 쿼크마다 R, G, B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율을 해가지고 한 과학자가 쿼크를 찾아냈는데 그 쿼크가 항상 종류가 달랐던 거야. 똑같은 다운 쿼크, 업 쿼크를 할지라도 다 다르게 뭔가 성질이 띄었고 그 성질이 세 가지가 다른 게 결합하면 서로 성질이 다른 게 세 개가 같이 있으면 묶여요. 마치 빛이 사물색처럼. 물었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양자색 역학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원인은 불명해요. 아직.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였어. 자, 얘들을 묶였어. 이렇게 묶였는데 너희들 봐봐. 자,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 개수비가 1대1로 만들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이 계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희들 봐봐.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는 속도 알아볼라. 계산해봤을 때 알아요. 왜냐면 빛이 얼마나 에너지 적어지는지 알단 말이야. 그럼 봐봐. 시간을 돌렸을 때 얘가 얼마나 빠르게 초창기 때 퍼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가 뭉쳤을 때 얘가 언제 뭉쳐지고 언제 얘들이 생기고 이런 거 다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팽창하면 어느 점에 어느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계산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들었는데 1대1로 만들어졌는데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들아 봐봐. 얘들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을 비교했을 때 다음 쿼크가 아니라 업 쿼크보다 무거워요. 질량이 커요.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양성자가 더 질량이 클까? 중성자가 더 질량이 더 클까? 그쵸. 그래서 중성자가 더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근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는 계속 어떻게 돼? 에너지가 퍼지니까 줄어들어요. 우주가 커지면서 열이 식어요. 그래서 열이 식다 보면 얘들아 더 이상 봐봐. 온도 높을 때 얘들아 온도 높으면 얘들아 너희들 열이 과하게 많은 상황이야. 열이 과하게 많은 상황은 많은 상황은 막 열이 높으면은 질량이 붕괴해서 에너지 바뀌기도 하고 에너지가 질량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쌤이 할 수 있다고 배웠어 방금. 온도 너무 과할 때는 배웠잖아.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 터지면은 핵폭발, 핵분열, 양성전자 켜지면은 이거 코크끼리 터지지. 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왔다 갔다 온도 높을 때는 왔다 갔다 변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더 질량이 커 안 커? 그래서 에너지를 주변에 흡수하면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 양성자를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돼? 방출 나오면 흡수할 때는 되기도 하고 방출할 때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돼요. 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다음 쿼크가 업쿼크보다 질량이 더 크지. 그래서 변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주가 계속 커짐으로써 어떻게 되더라? 계속 커짐으로써 온도와 시간은 식어. 자, 뭐부터 멈출까? 1번부터 멈출까? 2번부터 멈출까? 에너지를 흡수부터 멈춰버릴까? 방출도 멈춰버릴까? 흡수 멈춰. 그래서 이게 안 되면서 계속 뭐가 되더라? 이게 안 되면서 양성자가 점점 쌓여 안 쌓여? 쌓여요. 중성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양성자 바뀌지.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었을 때 열을 흡수가 안 되잖아. 열이 식으니까. 그래서 얘가 과학자들이 한번 우주가 팽창했을 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대1이 된다는 계산을 했어. 이해했어? 근데 얘들아 7대1은 정확하게 봐봐. 7대1은 정확하게 몇 대 몇이냐면 14대2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쌤이 똑같은 말인데 왜 적었냐? 봐봐. 너들 양성자랑 중성자가 두 개가 딱 3분 됐을 때 과학자 계산해 보니까 딱 3분 때 온도가 과하게 식으면서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던 쿼크끼리가 핵력이 이겨가지고 붙게 된다는 걸 거기서 계산했어. 그래서 이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더라? 양성자 두 개, 중성 두 개 붙으면 이게 뭐야? 물질이 헬륨 원자핵이지. 헬륨 원자핵. 그 양성자 그 자체는 뭐야? 수소 원자핵이지.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정확하게 12대 4가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계산에 성공해내요. 자, 이때
두 개가 자 이때 수소 원자액 즉 양성자가 질량이 1이라고 생각해. 1. 그러면 질량비는 대략 몇이야? 양성자 질량이 1이라고 생각해. 중성자 좀 더 질량 크지? 근데 쌤이 이렇게 가져내릴게. 양성자랑 중성자랑 했을 때 중성자가 더 질량 크잖아. 근데 거의 똑같다고 가정내렸을 때 1대1이지. 아 1대4지. 맞잖아. 얘가 지금 12개 있고 이 자체가 지금 양성자는 중성자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질량비는 총 몇이야? 3대1이지. 그치? 이건 어때 얘들아? 개수비는 어때? 개수비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두 개가 붙으면 자 쌤이 개수비 좀 개수비 얘들아 개수비 양성자 중성자 두 개 붙으면은 이 자체 한 개가 뭐야? 헬륨 원자력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두 개 결합하면 12대 1이 나오지 개수비는. 그치? 근데 양성자는 이 한 개,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 있어? 헬륨 원자핵 안에는 4개 있지. 그래서 질량비는 어떻게 사네? 너 어떻게 사네? 12짜리 양성자 12개 있지. 한 개당 질량 1 할게. 근데 헬륨 원자핵 한 개 몇 개 있어? 양성 중성자가 총 4개 있지. 그래서 3대 1이란 거 알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얘들아,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우주가 과학자랑 수학자들이랑 손 잡고 정말로 계산해봤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확하게 3분 때 질량비가 3대 1 나온 걸 계산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로 따를 수밖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주 빅뱅 우주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적어볼게 얘들아. 9번 적어볼게 얘들아. 질량비는 3대 1이다. 적어 얘들아 9번 3대 1. 빅뱅 후 38만 년 뒤 얘들아 빅뱅 38만 년 뒤 온도가 자 또 계산해 보니까 딱 과학자들이 3000 켈빈 된다는 거를 또 계산을 했어요. 자 적을게 얘들아 적어볼게 10번 3000 켈빈. 얘들아 왜 하필 3000 켈빈이야 되면 3000 켈빈이 되면 이렇게 돼요. 3000 켈빈이 딱 되는 순간 너희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지금 만들어졌지. 3대1 개수비 12대1. 근데 아직 3분 때는 온도 높아서 전자가 잡힐 수 없어. 표창의 전자가 못 잡혀요. 온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빅뱅 후 38만 년 지나면 실제로 원자핵의 전자가 다 붙들리게 돼요. 왜? 더 이상 전기력이 더 세? 아니면은 전자와 원자핵의 운동이 더 세? 전기력이 더 세지면서 붙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3000 켈빈이야. 그래서 나 빅뱅 후 38만 년 뒤 3000 켈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우주할 때 숫자 138 기억하면 좋아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 그리고 빅뱅 후 터진 다음에 질량비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 된 게 바로 3분.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 뒤에 실제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자가 잡히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얘들아 그림 볼게. 그림 보면 원래는 안 잡혀 있었어. 근데 38만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원자핵의 전자가 묶였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았어. 그림 봐봐 얘들아 그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지면서 빛을 사이를 어떻게 돼요? 빛 사이가 지금 사이로 빛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빛을 관찰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예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실제로 빅뱅 우주론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거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얘들아 빅뱅 우주론에 빅뱅이 안 터졌다고 하면 이 흐름이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정말로 한 점에 터졌다 했을 때 이 흐름들을 계산해봤어. 근데 정확하게 정말로 빅뱅 후 약 38만 년 뒤에 3000 켈빈 됐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핵이 되었을 텐데 이때 틈 사이로 빠져나온 빛이 3000 켈빈이다. 근데 실제로 이 빛을 현재 관찰에 성공하게 돼요. 놀랍죠? 현재들의 이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진지 알아? 약 3켈빈가 떨어졌어요. 그걸 관찰한 게 바로 아까 말했던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과학자예요. 자 얘들아 11번 이 적을게 얘들아. 이 빛을 바로 우주에서 배경에서 날라오는 복사에너지다 불러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적게 얘들아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수소와 헬륨 원자에게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고 그리고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날아왔다는 것은 이 흐름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이 흐름대로 만약에 빅뱅이 그러니까 한 점에 안 터졌다고 했을 때 이 흐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신기하지 얘들아? 아주 신기하죠? 얘들아, 이제 쉽게 쉬었다가 문제 좀 줄게요. 수인이도 한번 집에서 문제 풀어봐.